이제 김동수 북한 외교관 출신이죠.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원이신데 자, 우리에게 닥쳐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반도 또 한미동맹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 진단을 하지 않을 수 없죠. 미국은 미국의 문제가 있지만 또 한국과 미국 또 동아시아 지역 또 남북관계 또 세계 속에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어떤 관계를 맺고 새로운 국제적 관계를 형성하느냐 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김동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이 문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외교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앵커님. 예. 자,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트럼프 이제는 대통령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렇죠. 예, 당선자 뭐 당선자 신분이라는 게 정확하겠죠. 내년 1월 8일에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트럼프 정부가 시작되는 걸로 아는데 트럼프 당선자 이렇게 표현의 용어상 정확하긴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그냥 표기를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윤석열 대통령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면 케미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 개인 생각으로는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그 허심탄회한 이런 성격과 또 트럼프 대통령의 쿨한 성격이 이 두 성격상 이제 한미 두 대통령 간의 이런 궁합이 잘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두 대통령들이 향후 한미 동맹, 특히 대북 정책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우면서 잘 이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큰 기대를 가집니다. 예, 케미가 잘 맞을 것이다. 협조가 잘 이루어질 것이다. 예. 그런데 우리 정부의 입장에서요,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트럼프 정부와 우리가 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의제 또는 이슈 어떤 의제와 이슈가 있으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트럼프 행정부하고 차기 행정부하고 우리 윤석열 정부 간에 이 많은 이런 현안들이 있지만은 저는 이제 대북 정책 전문가로서 대북 정책에서 네. 특히 한미 동맹에서 이런 새로운 많은 이런 문제들 또 이제 풀어야 할 협조해야 할 협력해야 할 이런 사항들이 많으라 중요한 문제들이 많다고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지난 1기에 한번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많은 이제 파악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북한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도 많이 파악했고 특히 북한 김정은에 대해서 많은 요해를 하고 싱가포르와 트럼프 또 하노이 그리고 이제 판문점에서 이제 만남을 통해서 많이 요해하고 파악했는데 앞으로 이제 2기 트럼프 이제 사년 기간 우리 대한민국과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어떻게 이제 미국이 이제 한미 동맹 대북 정책에 있어서 공조를 강화하는가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여기에 이제 뭐 주한미군 주둔 문제, 방위비 문제, 물론 또 앞으로 이제 북한을 어떻게 다루겠는가. 강온을 이제 배합해서 이제 다루겠는가 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이제 제시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그 취임해서 캠프 데이비드에서 확장된 핵 억지력이라는 이런 한미 동맹의 새로운 이런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지만 이 성명이 상당히 의의 있고 중요한 이런 성명서였습니다. 워싱턴 선언이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 동맹이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이 핵 무력이라든가 기타 공격을 받을 경우 자동적으로 개입해서 미국이 대한민국과 함께 북한의 저지를 막는다는 것이 이것도 가장 이런 확장된 핵 억지력으로서 이제 저지한다는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트럼프 행정부 2기 행정부에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2기라고 좀 표현하고 싶은데 들어와서 이거를 더 구체화할 수 있고 또 여기서 이제 많은 이제 새로 이제 토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방위비 문제도 지금 대선 공약부터 이제 많이 제기하는데 우리 주한미군 유지비라든가 또 기타 이런 걸 지금 1조 5천억에서 지금 13조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많은 터무니없는 많은 숫자 같지만은 같고요. 그러나 우리 북한의 도발이 특히 핵 도발이 더 지금
강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유집이라든가 방위비 이런 데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다시 재협상을 요구해 올 겁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의 권한에서 재협상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느 경우에도 우리 훌륭한 외교안보 참모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행정부가 잘 이제 협력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더 굳건히 지키는 이런데 이제 기여하도록 지난 시기에 보게 되면요. 그 1기 트럼프 행정 시기에도 네이토의 방위비를 2배로 내라고 많이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제 2배는 내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없는 기간에 오히려 네이토에서 성원국들이 방위비를 2배 내겠다고 하는 자발적인 이런 현상도 일어났는데 미군 주둔이 이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네이토에서도 그러니까 우리도 순수 우리 대한민국 국익과 또 미국의 국익에 맞게 이런 협상들을 잘 해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익도 있지만 미국도 주한미군 주둔의 우위와 중요성이 상당히 큽니다. 네. 다 아시다시피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두 번째는 우리가 통미봉남 북한의 지난 시기 감행했던 통미봉남 전략 전술에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미가 철저하게 협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의 전략적인 대미 정책은 벼랑 끝 외교, 핵 벼랑 끝 외교에 동시에 통미봉남 정책을 항상 실시해 왔습니다. 이거는 남북 관계가 좋을 때도 그랬고 좋지 않을 때도 그랬습니다. 지난 시기 지난 정권에서도 보십시오. 일체 북미 회담에 정상회담에는 남한의 집권자를 절대로 참가시키지 않는 배제하고 또 지금 일체 북미 간의 핵회담이라든가 기타 이런데 이제 우리 남한을 철저히 배제하는 통미봉남 전략을 철저하게 지금 진행해 왔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북한이 대남 이 핵 위협 이런 데라든가 그 엄중성을 볼 때 우리가 철저하게 미국과 이 공조를 강화하고 통미봉남이 아니라 한미 동맹이 철저한 그런 협력하에 북한을 상대하는 이런 노력이 앞으로 우리 외교안보 분야 참모들과 미국의 참모부에서 이제 많이 진행돼서 두 대통령 간에 이런 그 신뢰를 더 쌓고 협력을 더 강화하는 데 기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이 제 2기 트럼프 대통령이 출발하면 우리의 관심사 중에 이제 가장 또 중요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한미 동맹과 관련된 문제도 있지만 이 미북과의 관계, 미북 관계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게 관심사지 않습니까? 네. 2018년도에 싱가포르와 하노이 회담 두 번의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당시에 김정은 회담이 있었죠. 물론 결과적으로 결렬되는 그 장면들 우리가 봤는데 그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약 6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국제 정세도 많이 변하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서 북한군을 용병으로 파견하는 상황까지도 오고 또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도 강화되는 추세, 여러 가지 안보 상황도 좀 변하고 있고 북한은 그 사이에 대남 관계 또 남북 관계에서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을 이미 국가 전략으로 지금 선포를 했고 이미 확정한 상태,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는데요. 자, 2018년처럼 또다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만나는 이런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접근할지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저도 그 문제를 좀 연구해 봤습니다. 연구해 봤는데 이제 허영크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진행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좀 잘 앵커님께서 말씀한 대로 트럼프 1기 시기에 싱가포르 회담, 그다음에 하노이 회담, 판문점 회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회담이 이제 하노이 회담이었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이틀째 이제 자리를 박차고 이제 나왔는데 나오면서 그때 기본 깨진 원인이 나오면서 이제 회담이 깨졌는데 가장 큰 원인이 북한이 싱가포르에서 약속한 1차 정상회담에서의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북한의 핵 폐기와 관련된 절차 과정인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만 미북 간에 항상 대립돼 온 것이 핵 문제 해결해서 북핵 문제 해결해서 길게는 제네바 94년 제네바
핵 어그리먼트 이 타결된 그때부터 지금까지 40년 기간 해오면서 이제 항상 그게 관철되지 않고 대결되는 가장 큰 원인이 북핵 폐기에서의 그 해결 그 방안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무조건 그 일관하게 주장하는 것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이유 없이 되돌릴 수 없이 무조건 완전히 다 폐기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패키지로 다 잡아여서 완전히 폐기한 상황에서 그 다음 단계로서 이제 외교관계 설정이라든가 적대적 국가에서 이제 제명시킨다든가 제재를 해제한다든가 이게 변함없는데 북한의 방안 또한 북한의 그 전략 또한 한 가지인 게 동시 행동 원칙입니다. 네. 그래서 이 동시 행동 원칙을 쭉 주장해 오다가 제네바 회담부터 94년부터 지난 싱가포르에 와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이 보고 그 방안을 가지고 다음번에 만나자 하노이에서 알겠다 하고 돌아가서 상당한 기일 이걸 많이 이제 방안을 만들어 가지고 왔다는 게 하노이에 온 게 어떤 방안이었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회담에 참가했던 남한 측 사람들과 또 미국의 전문가들 통해서 알아본 데 의하면은 이것 역시 완전 패키지한 완전한 폐기가 아니고 네. 이것 역시 단계별 동시행동 원칙 단계별 핵 폐기론을 가지고 왔는데 그걸 잠깐 들여다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 ICBM 미국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을 이제 사찰하고 폐기하는 방향이다. 이게 어떤 완전 폐기도 어떤 방향이냐면 군축 방향으로 양측에서 군축하는 핵 군축하는 방향으로서 이거를 ICBM을 1년 내에 폐기하고 이에 해당한 그 지원과 협조, 특히 외교관계 설정을 비롯한 북한이 제재를 다 풀라 하는 것이 가장 큰 핵심이고 나머지 2단계, 3단계는 플루토늄 프로그램이라든가 우라늄 프로그램을 5년 내지 10년에 걸쳐서 중장기적으로 이거를 핵군축과 맞물려서 축소한다. 이런 내용을 가져오니까 이제 트럼프는 완전히 내가 속았다. 나는 너한테 김정은이 너한테 분명히 싱가포르에서 북한의 핵 완전한 폐기 없이는 내가 이 사인할 수도 없고 그 제재를 해제할 수 없고 그러니까 완전한 핵 폐기 안을 가져가라는데 그 숙제를 줬는데 이거 맹통함을 가져왔다 해서 깨지고 나왔는데 그렇죠. 이제 이번 정권에서 그게 이제 다시 3라운드가 시작되는데 앵커님 말씀한 대로 제 생각에는 반드시 정상회담이 한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1차 내지 2차는 이루어지는데 제 보건대는 트럼프의 머릿속에는 항상 김정은을 강원 전략으로 얼려도 보고 그리고 안 되면 이제 강하게 다루겠다 하는 건데 이미 1차 때 하노이에서 한번 다뤄봤기 때문에 한두 번의 이제 그 회담을 더 해보고 안 되는 경우에는 완전히 그 후과는 더 우리 강하지 않겠는가. 더 세차게 이제 몰아붙일 수 있고 북한을 압박하고 마지막에는 이제 정권 교체까지 이제 끌어나가는 이런 정책을 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북한으로서는 방도가 없습니다. 핵을 포기하는 순간 트럼프 얘기대로 핵을 완 패키지로 완전히 폐기하는 순간 자기 체제가 붕괴된다는 것을 알고 항상 김정일 때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핵을 포기하면 자 봐라. 저 이라크나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신세가 된다. 그리고 나미비아 같이. 그러니까 절대로 핵은 이건 우리 숙명의 우리 운명이고 포기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핵 거래를 통해서 미국과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로부터 막강한 경제적 이득을 챙겨 체제를 유지한다는 건 변함없는 그 상황인데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시기보다 지금 더 북한 내부 정세가 더 위협하고 언제 국변 사태가 올 수 있는 이런 상황도 도래했는데 특히 러시아에 있는 그 러우 전쟁에 많은 이제 북한 파병들 용병들을 파면하면서 북한 내부 정세가 또 많이 변하고 있고 더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으로서는 더욱 핵 무력에 핵 보유국에 집착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1, 2차의 정상회담은 해보겠지만 저는 그 결과는 아주 이제 비관적일 거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후과는 트럼프 정부의 행정부에서 더욱 강압적인
대북 압박 정책으로 넘어가지 않겠냐 하는 그런 제 개인적인 예측을 해보는데 이럴수록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또 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해당 기관들과 외교안보 기관들과의 더욱 공조를 또 협조를 더 잘해서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또 한반도에서의 정세를 완화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2기가 시작되면 이제 협상 또 회담의 시도 가능성은 있으나 미국과 북한이 핵을 둘러싸고 합의할 가능성, 특히나 북한은 완강하게 핵 포기를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협상 자체의 결과물은 비관적일 거다. 그러면 결국 미국의 압박 강도는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자, 트럼프 시대가 결국 들어서면 이 북한 문제와 함께 중국 문제도 중요해지고 네. 중국과의 관계, 미중 갈등 문제가 이제 어떤 차원으로 갈 건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중에 러시아와 문제는 어떻게 풀 건지, 특히 이제 당장의 관심사는 우크라이나 이 전쟁 문제와 이스라엘 전쟁 문제, 네. 이 문제가 이제 국제 정세에 중요한데 북한 문제를 포함해서 북한 문제를 중심으로 보면서도 이 중국 문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트럼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제 생각에는 개인적인 제 분석입니다만은 네. 그 중국 관계에서 미중 관계에서는 좀 마찰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경제 전문가는 아니고 중국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언론에서 나오는 것처럼 북중 관계에서의 경제 문제, 경제 분야, 기타 여러 분야에서 대만 문제를 비롯해서 미중 간에 상당한 마찰이 바이든 정부 때보다 더 많은 이런 불화음과 마찰이 이제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걸 떠나서 저는 이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으면 네. 트럼프 정부에서 이런 북중 관계에서의 그런 마찰이 심해질수록 제 생각은 대북 문제를 다룸에 있어서는 중국과의 협조를 끌어내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언젠가 이제 미국에서 유엔 대북 제재, 특히 미국 제재를 가함에 있어서 2017년인가 18년도에 우리 대북 제재 결의안을 발표할 때 중국이 여기 철저히 가입됐습니다. 개입돼 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엄청난 제재를 이제 했는데 그때 북한이 완전히 휘청거렸습니다. 예. 우리 아시다시피 중국에서 이제 가스라든가 식량이라든가 이런 1차 이런 생필품들을 막으면은 북한에 대한 지원을 막게 되면은 북한 자체가 우리 코로나 때 봤듯이 북한 자체 내부가 상당히 휘둘립니다. 휘둘리고 이제 내부 붕괴까지 올 수는 이러한 위험한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데 중국이 여기서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중국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이 이제 대북 정책을 펴나가면서 북핵을 저지시키고 대북 제재를 철저히 관철해서 북핵을 저지시키고 북한 내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중국에 좀 협조를 요구할 경우 예. 그때와 비슷하게 중국이 철저히 이제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도 최근에 보게 되면 북중 관계가 상당히 악화됐기 때문에 네. 대북 문제에서는 국제 공조에 가담할 수 있는 그때 2018년도 대북 제재에 참여하던 그때의 수준으로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물밑 접촉과 또 협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리라고 생각하고요. 예. 이 최근에 김정은이가 이제 말했듯이 중국은 북한의 숙적이다. 천년이 적이다 하는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그건 김정일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항상 김정일 때의 북한의 내부 5대 권력기관들이 뭘 강조했냐면 해외 나가는 해외 공관들과 대사관 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나가는 모든 간부들에게 항상 중국을 제일 조심하고 경계해야 된다. 그 중국에 가서는 절대로 중국 간부들을 만나지 말라. 대체 우리가 해외 나가게 되면 베이징하고 모스크바를 통해서 나가지 않습니까, 북한이? 그러니까 거기 나오면 이제 중국 간부들이 영접 나오는데 만나지 말고 그냥 트란짓해서 나가라는 게 그 핵심이 뭐냐면은 만나면 자꾸 중국식 개혁 개방을 북한에 강요하기 때문에 김정일이 말한 말 그대로 말씀드리면은
제일 먼저 북한 체제를 붕괴시키는 것이 중국이다. 그것이 이 항색 바람, 중국의 경제 개혁 개방 바람으로 우리 내부를 이제 지금 중국의 그 개혁 개방 바람이 일환으로서 북한 내부의 장마당 시장이 완전히 활성화되고 장마당이 없으면 지금 북한이 유지를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벌써 이거 항색 바람을 조심하라 해서 중국을 견제해 왔는데 지금 김정은이는 트럼프 하노이 회담 이후 폼페이오가 자기 해고록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중국을 항상 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이게 친구 관계를 가지고 외교 관계를 맺고 한반도 미군 주둔도 이제 용납하겠고 앞으로 북미 관계를 더 발전시키겠다는 이것이 이제 트럼프하고 약속이 당시 시진핑 대통령의 주석에게 이제 이것이 전달되면서 그 사람들이 내부 사람들 말을 들어보면은 완전히 그 시진핑가 화가 나가지고 책상을 치면서 이런 그 한 자식이 어딨냐 하면서 일체 다 차단하라고 해서 지금 수만 명이 다 철수됐습니다. 그 거기서 많은 외화원천에 나오던 것도 다 철수하고 일체 지원도 많이 중단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 정책을 다루면서 중국을 많이 이제 물맥교섭해서 협력하려고 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전망을 가지고요. 예. 러시아는 제가 이거 전문가 아닌데 푸틴과의 개인적 그 관계를 두고 트럼프가 이제 로우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려고 할 것 같습니다. 간단합니다. 이게 어떻게 종식시키려고 트럼프가 하냐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뿐만 아니라 네토 나라들도 서방 나라들도 이 지원을 중단하게 해서 이거 뭐 휴전에 들어가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원한 이게 정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이미 상당한 영토를 지금 침략당했습니다. 그 일부에서 이제 러시아 쪽으로 조금 이제 탄환하고 있는데 자기 영토를 납치당한 뺏긴 이 우크라이나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러시아 휴전은 가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좀 전쟁이 종식되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이스라엘 문제인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문제는 이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지금 많은 그 반격을 하고 있는데 이 백주의 하마스를 비롯한 테러 집단들이 백주에 이스라엘 들어와서 주민들을 납치해가고 가다가 이제 잡아가도 고문하고 지금 강간하고 막 이런 테러가 진행된 상황에서 이스라엘의 분노가 지금 계속 이제 연장돼 가고 있는데 앞으로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만은 이제 트럼프도 이야기했듯이 이란 핵시설까지 공격하도록 이제 대선 공약 때 그때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스라엘은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이런 입장을 밝히면서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의 지금 현재 상황은 계속 더 유지되지 않겠냐, 더 강화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인데 제 생각에는 빨리 이스라엘도 이 무고한 이런 주민들의 희생을 줄이기 위해서도 빨리 어떻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식되는 이런 방향으로 이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자, 김동수 전 북한 외교관 모시고 대북 문제 또 북한 미북 문제 이런 걸 중점적으로 다뤄봤습니다. 예, 김동수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펜앤마켓을 검색해 주세요. 펜앤마켓은 펜앤드마이크 구독자분들을 위한 종합 쇼핑몰로 좋은 상품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목표로 하는 마켓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